안녕하세요, 모티리 박기돈입니다. 지금 디펜더가 엄청난 경사를 내려왔는데요, 저기가 마지막에 내려갈 때 경사가 거의 35도인데 차 안에서 보면 거의 막 땅에 내려 꽂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급격한 경사를 부드럽게 내려와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조물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물들을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뭐 랜드로버 행사에 와서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체험을 해봤고요. 자, 오늘 여기 정말 멋진 와, 저 바위산 저거 뭐야? 저거 와. 여기 원래 채석장이거든요. 채석장인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제 폐광이 된 채석장인데, 여기서 오늘 뭘 만나볼 거냐, 디펜더를 만나보려고 나왔는데요. 디펜더 중에서 지금까지 역대 가장 강력한 디펜더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이 디펜더 옥타. 옥타니까 옥타가 숫자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 8기통 엔진을 얹었나 보다. 빙고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6기통 엔진을 얹은 뭐 P400이 가장 강력했었는데, 이번에 옥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무려 8기통 4.4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최고 출력이 635마력. 아니 무슨 디펜더에다가 왜 635마력 이런 걸 왜 다냐고. 그렇게 해서 디펜더인데 제로백이 4.0초. 아니 그러면 뭐 레인지로버 스포츠 뭐 이런 것처럼 강력한 오프로 온로드 막 서킷 주행을 위한 차냐, 그거 아니고요. 이거 오프로드를 위한 특별한 차죠. 근데 오프로드를 위한 차인데 무려 635마력에 제로백 4초. 도대체 어떤 놈일지. 자, 지금 차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8기통 빙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8기통이기 때문에 옥타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그 다이아몬드의 팔면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분을 뭐 옥타 뭐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옥타라고 붙였는데, 이건 옥타가 아닌데 이건 그냥 디펜더잖아. 자, 요거랑 뒤에 오는 거, 요게 옥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보면 잠깐 살펴보면, 와, 일단 적 눈에 띄는 게 이쪽 팬더가 장난 아니게 넓죠. 자, 요거 옥타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도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차체도 조금 더 높이고 팬더를 늘리면서 이게 전폭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능 면에서는 그 물에 들어가는 도강, 원래 기존의 디펜더가 90cm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옥타는 1m까지 10cm가 더 깊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휠도 보시면 요거 지금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아주 막 오프로드 특화되어 있는 그런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요것도 옥타에 적용되는 휠인데, 근데 요거는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에디션 1.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정적으로 에디션 1을 판매하고 있는데, 에디션 1에만 요 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옥타 전용 컬러가 적용이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거는 이제 엔진이 힘이 세졌더라. 그리고 그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옥타 모드, 이런 부분들도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승을 통해서 오프로드 또 온로드 시승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타 모드로 디펜더 옥타의 극강의 오프로드 주행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우와. 오. 오예. 자, 디펜더 옥타가 오프로드에 훨씬 더 강력한 모델이거든요. 제로백 4초니까 온로드에서도 강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프로드에서 거의 막 랠리카처럼 탈 수 있는 그게 메인 컨셉이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위해서 특별히 그 랠리 선수 출신의 일본 드라이버 그분이 그 디펜더 옥타의 랠리 주행에 대한 교육을 이미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전에 여기서 그 약간 오프로드 를 랠리 하듯이 그렇게 태워줬는데, 와,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힘 자체가 워낙 강력한 데다가 차가 안정성이 좋고, 그분이 일단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내시기 때문에, 와, 거의 그 WRC카에 타고 있었던 느낌이 들 만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을 미리 좀 체험을 했고요. 그만큼 이게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파워가 정말 강력하다. 그러면서 컨트롤을 정말 잘 해낸다. 이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먼저 했고요. 이번엔 직접 이 디펜더 옥타를 가지고 오프로드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뭐 인테리어가 조금 옥타에 맞춘 그런 전용 인테리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트가 보시면 요게 약간 버켓 같은 옆구리를 꽉 조여주는 버켓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점, 요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옥타 모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버튼을 누르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순식간에 가장 강력한 파워로 돌변하는 그런 옥타 모드가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뭐 오프로드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 디펜더랑 똑같습니다. 자,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일단 로렌지를 먼저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터레인 모드는 진흙 모드로 바꾸었습니다. 자, 지금 진흙 모드가 되면서 차고가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지금 뭐 디펜더의 이 에어 서스펜션 높이 조절은 뭐 끝장나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차고가 높아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디펜더 옥타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6D 다이나믹스 서스펜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D니까 6축인 거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자이로에 가까운 건데 6축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서스펜션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게 각 상황에 맞게 승차감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달릴 때조차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6D 다이나믹 서스펜션을 이번에 새롭게 적용해서 옥타에만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게 실제로 뭐 이런 오프로드 정도에서도 그 험한 길을 가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 서스펜션을 컨트롤 해주긴 하겠지만 이게 험로를 탈출할 때나 아니면 오프로드를 정말 랠리처럼 강렬하게 달릴 때 그럴 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해주는 그런 서스펜션이 아닌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 뭐 다 체험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네. 자, 이번에 HDC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보겠습니다. 떼면 지금 뭐 HDC가 작동되어 있어서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내려와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HDC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그 크루즈 컨트롤 그 속도 조절하는 걸 통해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조절해서 엄청 급한 그런 내리막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우와. 자, 지금 범피 코스를 지나갈 텐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한쪽 바퀴가 완전히 뜨고 한쪽은 땅에 붙어 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6D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이 6D 서스펜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안티롤 바가, 물리적인 안티롤 바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휠 트래블 자체가 훨씬 더 커져 가지고 조금 더 노면의 접지를 더 도와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게 온로드에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스펜션을 완벽하게 바로 또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게 제어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온로드에서는 또 안티롤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이번에 6D 다이나믹 서스펜션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 정도 지금 뭐 엄청나게 급한 이런 범피 코스들도 부드럽게 전혀 문제없이 잘 주행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차고가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28mm가 높아졌는데 그러면서 접근각, 이탈각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디펜더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험한 그런 경사나 접근이나 탈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에서 이 옥타의 성격이 오프로드에서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아주 강력한 내리막인데 여기도 지금 브레이크 전혀 밟지 않고 있는데 차가 알아서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와 주는 거죠. 이게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컨트롤해 주면서 이게 만약에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미끄러진다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차가 컨트롤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지금 로드 구간을 통과해 가지고 타이어에 지금 진흙이 많이 묻어 있는데 그래도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언덕이 오 상당히 급해요. 예. 야, 못 올라간다. 자, 그대로 후진 기어 놓고 천천히 후진해 볼게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중간에 제가 속도를 세워 줄였더니만 지금 거의 올라가다가 멈춰버렸는데요. 예. 다시 이번에는 그냥 논스톱으로. 조금만 더. 후진하게, 후진. 네, 뭐 힘을 탄력 받으면 뭐 올라가는 건 너무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번엔 도강을 해볼 텐데요. 화면을 웨이드 센싱으로 바꿔가지고 물이 얼마나 잠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레인 모드도 지금 도강 모드로 지금 바꿔 놓은 상황이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디펜더 옥타 같은 경우에는 지상고도 조금 더 높아지고, 그리고 도강할 수 있는 깊이를 10cm까지 더 높여가지고 최대 1m까지 지금 도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타이어 절반 정도밖에 안 잠기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도에서는 뭐 정말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1m 하면 팬더 거의 팬더 끝부분까지 지금 올라왔을 때도 그게 1m거든요. 그러니까 1m를 도강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도강 성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자연적인 늪지대 같은 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물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타이어 절반도 지금 채 안 잠기는 상황이고, 이 정도는 뭐 너무 쉽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옥타가 진짜 오프로드에서 정말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 여기 좀 깊어졌다. 순간적으로 살짝. 자, 이번에는 터레인 모드를 다시 진흙으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타이어에는 물이 많이 묻어 있는 상황이고, 자, 어우, 야, 이것도 느낌이 좋은데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엑셀을 조금 깊이 밟으면 되게 쉽게 올라가줘요. 예. 거의 탄력을 받진 않았는데도 뭐 이 정도는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옥타의 이거 지금 에디션 1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자체를 약간은 그 올트레인 타이어를 지금 장착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프로드에서 그립을 좀 더 잘 살려주고 있기도 하죠. 예. 자, 지금 바위 구간도 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레인에 바위 암석 터레인 모드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게 뒤에 따라가면서 보더라도 일반 디펜더에 비해서 팬더를 엄청나게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물론 트레드 자체도 훨씬 더 넓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엄청 과격한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거든요. 야, 드디어 이게 디펜더만 하더라도 정말 오프로더의 대명사였는데, 그런 디펜더를 더 강력하게 만든 그런 옥타가 이번에 등장을 했다,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 사면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사가 얼마나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지금 25도, 오, 26도, 27도, 오, 거의 지금 벽에 붙었는데, 와, 28도, 이야, 야, 29도, 이야, 오, 30도까지, 오, 와, 지금 31도, 와. 사실 이게 저희가 이게 영상에 늘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차 안에 있으면요, 차가 이렇게 넘어가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30도 정도 되면 진짜 그 정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도 정말 안정적으로 주행을 잘 해줍니다. 야, 이건 어떻게 진짜 실제로 한번 경험들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영상으로만 소개해드리기에는 이게 진짜 막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예. 자, 방금 오프로드 주행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여놨죠. 이게 그 도어강 깊이가 기존에 90cm에서 1m로 10cm가 더 높아졌거든요. 그거 나름 정확하게 계산하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저 지상고가 28mm가 더 높아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도 훨씬 더 큰 직경의 타이어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0 다이나믹 서스펜션 있죠. 그게 에어 서스펜션과 관련이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최저 지상고,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그 폭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대 높이가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 도관 깊이가 1m까지 더 가능해졌고요. 외관에서도 보면 지금 아래쪽에도 이게 스키드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 그릴도 다르긴 하지만 아래쪽에 스키드에 대한 부분도 달라졌고요. 자, 뒷모습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했고, 머플러도 좌우에 2개씩 이렇게 해서 훨씬 더 강력한 느낌이 들게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휠은 요거 에디션 1에만 적용되는 휠이에요. 그래서 기본 에디션 1이 지나고 나서 디펜더 옥타를 구입하실 때는 요 휠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컬러도 약간 그 블랙 다이아몬드 느낌이 나는 데다가 약간 다이아몬드 형상을 많이 집어넣어 놓은 옥타랑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의 휠을 적용을 해 놨습니다. 브레이크도 브렘보에서 6 피스톤의 브레이크에다가 앞뒤에다가 대구경 디스크도 넣고 해가지고, 야, 이거 뭐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부분에 다양한 신기술들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온로드 시승을 나가는데요. 시골길. 야, 이런 데가 확실히 디펜더랑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온로드에서는 2가지 차량을 탑승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디펜더가 최근에 국내 출시한 게 2가지 모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캡틴 체어스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디펜더 130 모델 같은 경우에 2열과 3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 3, 3 이렇게 해서 배열이 총 8인승 구조였어요. 그래서 1열에 2자리, 2열에 벤치 시트에서 3인, 3열에 3인 이렇게 해서 총 8인승 구성의 130 모델이 있었는데요. 캡틴 체어스는 2열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형 시트를 넣어가지고 2, 2, 3 배열 7인승이 된 거죠. 그래서 130 모델의 7인승 모델을 캡틴 체어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은 P400 있죠. 400마력짜리 가솔린 엔진 그 트림으로 해서 X 다이나믹스의 HSE 트림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캡틴 체어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캡틴 체어스를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온로드에서도 승차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랜드로버가 전통의 그 바디온 프레임 타입을 버리고 모노코크 타입으로 바꾸면서 우리 디펜더까지도 모노코크가 되면서 온로드의 주행 감각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점은 제가 봤을 때 디펜더의 정말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정말 강력한 비틀림 강성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보를 해가지고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정말 완벽하게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디펜더의 전기차 버전이 나오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일단 레인지로버가 먼저 그 PHEV를 먼저 선을 보였으니까 아마 레인지로버가 전기차를 먼저 선을 보인 다음에 디펜더로도 이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30 모델은 지난번에도 시승을 했습니다만 이게 롱 휠 베이스 버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는 110이랑 똑같고 뒤쪽에 트렁크 부분이 더 길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뒤에 트렁크 용량을 훨씬 더 키우고 또 8인승 또는 7인승이 가능해진 그런 모델인 만큼 주행 감각이 110이랑 조금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또 나름 차가 길어 가지고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2열 시트를 분리를 시켜 놓은 만큼 3열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기존의 그 8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시트를 접고 3열로 들어가야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열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를 통해서 바로 3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랜드로버인데 또 약간은 고급스러운 장비들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열에도 통풍 시트까지 다 적용을 해놨습니다. 전동 시트는 아니긴 하지만 2열에 통풍 시트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도로로 나와 보니까 확실히 온로드 승차감은 이런 방식의 차들 중에서는 진짜 제일 좋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G바겐, 그다음에 뭐 랭글러, 브론코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그런 전문 모델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모노코크 타입의 디펜더가 온로드에서의 승차감은 제일 좋다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 차 가지고 편안하게 가족이 함께 여행도 편안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는 강력한 성능을,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디펜더의 최고의 매력이죠. 자, 이렇게 캡틴 체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어차피 2열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정말 궁금한 디펜더의 옥타. 와, 디펜더의 8기통 엔진에 635마력의 제로백 4.4초, 4초면 진짜 와, 어떤 느낌이 날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로드 주행인데요. 옥타입니다. 오우. 이야, 와, 이거 느낌이 많이 다르구나. 야, 좀 전에 그 130 모델을, P400 모델을 시승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옥타로 바꿔 탔는데, 와, 하체 느낌이 완전히 다르군요, 이게. 오. 근데 이 오프로드에서도 정말 성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이런 온로드 코너링에서도 응답성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와인딩에서 이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롤을 확실히 많이 제어를 해주고요. 그러면서도 승차감도 엄청 좋아요. 우와, 뭐 이런 게 있어. 약간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살짝 느껴질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야, 이거를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야, 가운데 있는 이 옥타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다이나믹 모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응답성도 좋아지기도 하고, 롤이나 이런 부분 억제해주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길게 누르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옥타 모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를 세팅을 바꿔주는 거죠. 야, 롤 제어가 확실히 더 좋아지네요. 이게 옥타 모드가 되니까 차가 엄청 경쾌하면서도 굉장히 매끄러워요. 아무래도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약간의 롤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바로 자세를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꾸준하게 안정성을 잘 유지를 해줍니다. 오, 야, 근데 키가 큰 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한데, 근데 차가 진짜 경쾌해지네요. 와, 이게 디펜더를 가지고 어떻게 이 차를 온로드에서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차를 바꿔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 6D 다이나믹 서스펜션이랑 옥타 모드를 가지고 나름 해답을 찾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지금 이 옥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량 베이스가 그 디펜더 11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어느 정도 휠 베이스도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파워와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온로드에 시승하고 있는 이 옥타는 에디션 1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디션 1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휠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타이어도 훨씬 더 올트레인에 가까운 그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서 그게 에디션 1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 옥타 같은 경우에는 휠이 조금은 더 온로드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는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도 일반 노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와, 야, 힘이 진짜 좋군요. 야, 이게 6D 다이나믹 서스펜션이 응답성이 상당히 좋군요. 이게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런 와인딩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달려보면, 야, 이 차가 온로드에서 이런 다이나믹한 주행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거를 대응을 해주는지 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타는 기본적으로 컬러가, 외관이 그 전용 컬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즈하고 그레이 두 가지의 전용 컬러가 있는데, 그 에디션 1 같은 경우에는 또 에디션 1만을 위한 특별한 스페셜 컬러가 또 두 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컬러만 보고도 이게 에디션 1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옥타인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옥타 모드 버튼은 기본적으로 한 번 누르면 다이나믹 모드가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컴포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타 모드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걸 길게 눌러야 되고요. 길게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옥타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한 번만 누르시면, 그러면 이게 다이나믹 모드로 갑니다. 컴포트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 컴포트로 돌아가는 거죠. 옥타 모드에서 컴포트로 바로 가려면 길게 누르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길게 누르면 옥타 모드로 가고, 다시 길게 누르면 컴포트 모드로 바로 돌아옵니다.
확실히 컴포트로 돌아오니까 승차감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옥타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롤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승차감 자체도 조금은 더 단단해진 느낌들이 확실히 드는데 컴포트로 돌아오니까 확실히 편한 느낌이 좋네요. 이게 그 60 다이내믹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기본적으로 그 디펜더의 승차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해지고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뒷좌석에서도 확실히 승차감이 옥타가 노멀 모드에서 옥타가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야, 이게 차가 그냥 성능만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 60 다이내믹 서스펜션이 그게 나름 물건이긴 하네요. 오프로드에서는 휠 트래블도 더 크게 하고,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안정성도 훨씬 더 잘 가져가면서 온로드에서는 승차감도 더 좋고, 또 옥타 모드에서는 그 안정성도 훨씬 더 높아지고, 이건 거의 약간 사기캐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네요. 야, 이거 괜찮은데 진짜.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펜더에 새롭게 추가된 모델, 가장 강력한 디펜더, 네, 디펜더 옥타를 시승을 했습니다. 온로드, 오프로드를 통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옥타라는 이 컨셉 자체가 오프로드를 훨씬 더 강력하게 주행하는 게 메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도 이게 파워도 엄청나게 강력하고 온로드에서 주행 성능도 월등히 좋아져 가지고 이거는 오프로드도 강력한데 온로드도 강력해지는, 디펜더에서 이런 걸 경험할 거라고 진짜 사실 상상을 잘 못했던 그런 모델이 이 디펜더 옥타고요. 오프로드에서는 디펜더 옥타 중에서 에디션 1을 시승을 했는데, 와, 이게 뭐 에디션 1은 훨씬 더 터프한 그런 이미지, 또는 또 타이어도 훨씬 더 오프로드에 가까운 그런 타이어를 장착을 해가지고 좀 더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최저 지상고가 10cm가 더 늘어나면서 또 그 도관 깊이도 10cm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근데 강력한 파워를 바탕으로 거의 오프로드를 랠리카처럼 주행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 오프로더가 됐고요. 온로드에서는 기본형 옥타 모델을 시승을 해봤는데 사실 승차감이 기본 승차감 자체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야, 이 옥타는 물건이긴 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기본 옥타가 2억 2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에디션 1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 원대에 지금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와, 디펜더인데 가격 레인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디펜더만 하더라도 사실 뭐 엄청 강력하죠. 그런데 정말 디펜더를 사랑하시면서 끝판왕 디펜더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장한 게 이 옥타가 아닌가. 정말 다이아몬드의 결정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옥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또 시승차를 확보를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 차의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